4. 결핍이 꿈과 자유를 만든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말한다. 큰 꿈을 꿔라. 큰 야망을 가져라. 큰 꿈과 큰 야망이라고 하면 왠지 이루기 힘든 원대하고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쓰러져가는 정권을 지키고 잃어가는 나라를 구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10척의 배만 가지고도 왜 적을 물리치는, 안중근 의사처럼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용기가 없어도 누구나 야망을 가질 수 있다. 21세기를 사는 이 지구상에 아직도 전쟁이 일어난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은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개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러 나갔다. 야망도 조국이 있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환경과 역량에 따라 야망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다. 생존하기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큰 야망을 갖는 것이 사치일지 모른다. 희망이 있는 삶은 들어가면 거의 다 죽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남는 기적을 만든다. 결핍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부족함과 불완전함이 사람들을 더 궁금하게 하고 창조하게 한다. 나는 어릴 적 사진이 하나도 없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외가라고 기억나는 것은 없다.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살아 계셨고 가끔 시골 고향이라고 가기도 했었다. 우리 집의 유일한 남자는 5째로 태어나 돌사진을 갖는 행운을 누렸다. 6살의 넷째 동생은 할아버지 마당에서 엄마의 큰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무언가 먹을 것을 들고 행복해하는 사진이 고작이다. 그렇게 우리 6남매의 추억은 조각조각 몇 개씩 입을 맞추고 시간과 장소를 더듬으며 소소하게나마 행복했던 이야깃거리 한두 개쯤 만들는지 모른다. 요즘에 우리는 각 휴대폰에 사진을 몇만 장씩 저장고를 다 채울 정도로 막 찍어댄다. 하지만 유일한 나의 어릴 때 사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산 2급 시험 증서에 붙어있는 증명사진이다. 딸로 태어나 존재 없이 살다가 최초로 나의 정체성을 표면으로 내보일 수 있었던 사진이었다. 외국에 오면서 내 지갑에 넣고 여권처럼 귀하게 갖고 다니다가 짐을 정리하며 나의 귀한 어릴 적 모습이 큰딸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큰딸에게 주었다. 외국에 와서 신혼을 파는 꼭 묻는 것이 있다. 내가 어느 종인지 어느 산지의 생명체인지를 입증하는 출생증명서다. 한국의 1960년대에 거의 모든 아기들은 병원이 아는 집에서 태어나고 출생신고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추어 동사무소에 가서 올렸다. 출생신고서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집 잃은 유기견처럼 쳐다보며 의아해했다. 여권으로는 국적이 보장되어도 나의 태상은 보장되지 않는다. 혹 나는 이 지구인이 아닌 별나라에서 온 듯한 이질감을 느낀다. 민망하고 창피하기까지 하다. 초라한 가족과 못 사는 나라의 국민으로 나의 존재감은 미미했고 인간인데 증명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정체성은 참으로 나를 작게 만들었다. 국력은 곧 나의 자존심이다. 어디 두고 봐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날. 결혼 후 첫 아이가 태어나고 미친 듯이 애들의 사진을 찍어대고 벽돌만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순간순간을 잡아 비디오 테이프에 보관했다. 그것들을 다시 복사해서 멀리 바다 건너 계신 부모님에게 보내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공유했다. 이거 어쩌냐? 우리 손주 비디오들인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날로 된 우리 식구의 사진이 수백 장, 내가 여행 갈 때마다 보내준 엽서들 20여 개가 넘는 비디오 테이프이다.
떼어버린 것들을 버리지도 간직하지도 못하는 엄마가 물었다. 그것들은 인터넷은 고사하고 해외 전화요금도 비쌌던 시절에 우리가 부모님께 행복을 전하는 방법이었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보시면서 그리움을 달래셨었는데 나이 드신 엄마가 이제는 기억들을 붙들고 계시기가 버거워지신 모양이다.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는 것 같아 참으로 짠했다. 여자의 일생은 결혼하면서 시작하여 아기를 낳고 키우는 육아로 끝나는 것 같다.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야 얘기는 달라진다. 애들은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곧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느라 큰 야망은커녕 몇 번의 커피물을 끓여야 한 잔을 겨우 마시는 때였으니 편안히 앉아서 밥을 먹고 깨지 않고 자는 것이 소원이었다. 소원이라기보다 인간답게 살고픈 기본 욕구가 더 맞다. 아이 셋에 밤일 간호사까지 나가면서 우리 집을 손수짓는 남편을 도와 짬짬이 소소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돕기도 했다. 꼬물꼬물한 딸들을 키우며 일상을 살아내기도 버거운 시기에 야망을 갖는 것은 욕심이었다. 그래도 내게 아주 작지만 간절했던 소원, 바람이 있었다. 5분 평화, 5-minute peace였다. 그래도 첫 아이를 낳고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니 남편이 좋아하는 케이크이며 빵도 만들었다. 물론 어린아이 붙들고 한국말도 가르쳤다. 그래서 큰딸은 어려서부터 시작한 친정집의 통역사 노릇을 아직 한다. 그러다 8개월 임신 때 딸을 사산하고 이어서 둘째 딸, 셋째 딸을 낳고는 어떻겠는가. 남편 와이셔츠를 다려주던 것, 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절대 하지 못했다. 셋째를 임신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위로의 말로 한 조각의 케이크, a piece of처럼 식은 죽 먹기라고 했다. 하지만 애 나름이다. 세 딸 중 제일 힘들게 키웠다. 밤 11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토할 때까지 울었다. 급기야는 막내를 부부 침대 가운데로 모셨다. 명색의 간호사이고 두 딸을 문제없이 키웠어도 도저히 방법을 몰라 전문 상담을 받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5분 평화는 아이들 동화책 중 한 권의 제목이었다. 엄마 코끼리와 새 아기 코끼리의 얘기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힘들었던 엄마 코끼리는 평화롭게 아침을 먹고 싶었다. 5분의 조용한 아침을 먹으려고 커피와 함께 빵을 챙겨 쟁반에 들고 신문을 겨드랑이에 끼고 2층 욕실에 올라간다. 그것을 본 아기 코끼리들은 차례대로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돕겠다고 한다. 순식간에 차례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기 코끼리들을 다시 피해 엄마는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엄마 없이 재미없는 아기 코끼리들은 다시 내려와 엄마의 아침을 서로 먹겠다고 한다. 결국 엄마 코끼리가 원했던 5분 평화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었다는 격하게 공감되는 얘기다. 5분 평화, 책 못 봤니? 얘들아, 5분 평화, 책이 그게 아직 있어? 집안의 서재를 좀 더 넓고 햇빛이 잘 드는 방으로 옮기고 있었다. 벌써 몇 번인지 한쪽 벽면에 지저분한 책장 속에 책들을 치웠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책들은 각자의 방으로 옮겨갔지만 좋아하는 동화책 몇 권은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최애 동화책이자 내가 아이들과 거리두기를 원할 때면 쓰는 상징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제는 큰딸이 두 애의 엄마가 되어 가끔 5분 평화를 위해 급하게 도움을 청해온다. 온 식구가 자신만의 평화를 원할 때 5분 평화의 마지막 킹카드를 이용해 정신적 휴식을 취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맨델라는 너무나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다. 그는 자신이 서름받은 흑인으로서 평생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 부르짖다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다.
그가 감옥에서 기다린 것 중에 하나가 맥주 주는 맥주였다고 한다. 그 작은 기다림을 시작으로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이라는 책 제목과 같은 긴 여정을 거쳐 그가 대통령이 된 나이는 76세였다. 감히 그와 할 수 없지만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있던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다. 앞으로 얼마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자유를 위해 10년의 결혼 생활 마감이다. 남편 살뜰히 비위 맞추며 딸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키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준 것으로 충분하다.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온 나의 본보기와 흔적들은 이제 딸들에게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결핍 속에 피운 야망은 나의 왕국을 바로 세울 것이다. 다시 가슴이 나댄다.